진짜 EB5가 폐지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안은요. 현실적으로 EB5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챙길 필요는 있겠다. 바로 며칠 전 행정명령에 대한 예고였었는데요. 이에 따라 EB5 업계 그리고 또 투자이민에 관심을 갖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좀 더 업데이트된 자세한 내용으로 이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현재 80만 불 간접 투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 또는 궁금증 여러 가지일 텐데요. 답은요.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누르지 않으셨다면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EB5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고 앞으로 2주 뒤, 이제는 2주가 아니죠. 한 열흘 정도 남았을 텐데 이게 EB5를 그대로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예요.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 EB5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법적인 지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또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첫 번째 이게 있어요. 뭐냐? EB5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입니다. 법이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의회죠. 우리나라 국회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의회, 상하원, 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은요. 이민법 포함해서요. 헌법에 따라 의회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명령,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골드카드라는 것은 행정명령이에요. Executive Order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만들어낸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상위의 권한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법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행정명령보다 더 상위의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이런 거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그러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고요. 사법부는 이러한 집행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삼권 분립인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민법 집행에 있어서의 권한을 갖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행정명령이죠. 하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을 뛰어넘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EB5 프로그램으로 적용한다면요.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러한 EB5 투자이민 법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EB5 법은요. 행정명령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EB5 프로그램이 바탕으로 두고 있는 법이요. 이게 RIA라 그래서 Reform and Integrity Act라고 해요. 이 법인데요. 2022년에 만들어진 개정된 법이거든요. 현행 법률은요. 2027년 9월까지 유효한 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물론 개정이 될 수 있어요. 법을 의회에서 세법 개정, 이민법 개정 하듯이 할 수 있지만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대로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그 전에 개정되면 바뀌지만 지금 유효한 법이 쭉 2027년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grandfathering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grandfather, 할아버지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뭐냐면 법이 바뀌거나 할 때 새로운 법이 적용될 때 그 전에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어떤 권리,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예전 규칙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으면 좋을까 해보니 예컨대 이런 거죠. 놀이공원에 티켓을 사요. 근데 놀이공원에서 자, 내일부터 티켓 값 오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grandfathering 조항이 있다고 하면 하지만 오늘 티켓을 산 사람은 내일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늘 산 거 예약한 그 티켓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또는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운전면허요. 운전면허 시험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했다고 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예전에 좀 쉬운 운전면허 시험 규정을 통해서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면 grandfathering 조항이 적용된다 했을 때 이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 할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EB5 프로그램에서 grandfathering이란 뭐냐면
어떤 내용이 지금 현행법에 들어가 있냐?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현행법에 따라 526이라고 하는 이 투자이민 신청서를 말합니다. 이 청원서를 말하는데요. 이걸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에 법이 바뀌더라도 제출한 이후에 법률이 바뀌더라도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올라가건 아니면 프로그램 요건이 바뀌건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grandfathering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규칙이 바뀌어도 걱정 없어요라는 그런 얘기랑 같은 거니까요. 결국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이 526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향후의 법 규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바뀐다 해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한 EB5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거, 그리고 행정명령보다 상위에 있다는 그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행 법률이 27년까지 간다는 거, 개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또한 grandfathering 조항이 있다는 거. 이걸 토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에, 그리고 2026년 9월 이전에만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따른 결론이 뭐냐면요,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2026년 9월 이전에만 내가 이러한 청원서, 이민신청서를 접수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현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EB5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행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느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럼 이제 크게 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주 후부터 골드카드를 시행하겠다라고 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사실 신뢰성은 낮죠. 뭐 신뢰성이 낮다고까지 얘기할 건 모르겠지만, 첫째,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민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없앨 수 없는데 2주 내에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이건 의회의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행정부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안이 나올 것이고, 그게 상하원에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지금 사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변경할 수 있겠느냐, 여러 법적인 어떤 챌린지를 직면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미 청원을 한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투자 이민 인더스트리, EB5 인더스트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소송을 통해서 현행 EB5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딜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혀 영향받을 것 없느냐, 또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행정명령으로요, 소위 말하는 막 이렇게 현행법에 대해 분탕질을 친다고 할까요? 또는 이거를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민국이요, USCIS라고 하죠. US Citizens and Immigration Service. 이민국인데요, 이민국은 대통령, 행정부서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런 집행을 지연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또 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이요, 또 이러한 행정부의 뜻을 감안해서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방심하지 않고 EB5를 통해 투자 이민, 그린카드를 받고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좀 더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안은요, 현실적으로 EB5를 대체할 수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현재의 EB5 프로그램은 의회에 의해서요, 2027년까지 유효한 법이고요. 특히나 이 법의 grandfathering 조항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청원서를,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러한 투자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대통령의 권한 또는 행정명령만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폐지되거나 대체될 수는 없다라는 것.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한다는 것은 아니고, 왜?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또는 미국 이민국과 같은 어떤 행정부 산하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을 테니,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EB5 투자 이민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라면 개정이 되기 전에 빨리 진행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게 본인에게 맞는 옵션인지를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섣부른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EB5 투자 계약을 할 때에는요, 계약서의 성격, 결국은 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투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약서에 따라 투자 계약서를 보면 526에 대한 바꿔 말하면 그 청원서가 접수가 안 되거나 청원이 불인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하고요. 그게 있는지를 잘 챙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받지 않고 혹시라도 이러한 이 청원 단계에서 이게 지연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스탑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챙길 필요는 있겠다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EB5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기존 법의 해석과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주변에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